자, 그래서 저는 가로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전체 덩어리가 틀어지면 안 되니까 전체 덩어리도 임의로 저는 잡겠습니다. 아주 손에 힘을 빼고. 손에 힘이 자꾸 들어가시는 분은 연필을 한번 길게 잡아보세요. 길게 잡아가지고 그리면은 앞만 눌러도 원래 내가 주던 힘보다는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벚꽃 그렸던 것처럼 그냥 보이는 외형만 먼저 스케치를 해 나갈게요. 그래서 조금은 이쯤에 그래서 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해야 돼. 스케치도 지우고 하지 마시고 대충 그냥, 특히 장미꽃은 그래요. 보고 대충 주름을 그리다 보면 뭔가 이상한데 장미 같아요. 그 상태면 오케이입니다. 굳이 뭐 또 똑같이 가가지고 막 사진하고 똑같이 해서 지금 이것도 제가 틀렸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상관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부터 쭉 올라오는 큰 꽃잎의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깊어지는 골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전체 형태를 보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요 봉우리 라인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꽃잎. 저도 뭐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데 걱정됩니다. 연결되고. 그래서 계속 손에 힘을 뺀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연필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길게 잡아서 더 힘이 안 들어가게 세팅을 해 두시고, 여기는 이제 봉우리 끝을 알려요. 요 봉우리가 이렇게 끝이 되는 거예요. 튀어나오고, 구멍이 뻥 뚫려 있네. 그래서 여기도 봉우리가 샥. 이 복잡한 장미를 스케치도 안 하고 그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유튜브 보면은 그냥 스케치도 안 하고 물감 막 치대는데 점점 장미꽃이 나와. 저는 그 정도는 안 돼요. 저도. 네. 그래서 올라와서 여기서 또 이 장미꽃이 얇은 종이 같은 건데 살짝 꺾이면서 안쪽 면이 보이고 바깥쪽 면이 그림자 지르면서 입체감이 생기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표현하기가. 자, 이쯤에는 굉장히 복잡한데 좀 단순화 시키겠습니다. 제가 표현하기 힘드니까. 또 사진은 이렇게 복잡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눈이 인지할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인지를 하지 않거든요. 됐습니다. 지금 아까 원래 사진에 보던 거랑 전혀 다른 형태의 장미꽃이 됐어요. 상관없습니다. 얘를 여기까지 끝까지 되도록 수채용지에 스케치를 한 뒤에는 지우개질을 하지 않는 게 좋죠. 굉장히 힘을 빼고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지우개질도 대충 해도 잘 지워집니다. 너무 크다. 이쪽에 장미꽃이 이파리, 장미 이파리가 끝이 뾰족뾰족하죠. 왜냐하면 장미에는 가시가 있으니까. 맞나? 가시 있죠? 됐습니다. 자, 스케치가 끝났어요. 아주 연하게 스케치했죠. 보통 이렇게 스케치를 한 뒤에도 어떤 분들은 이 스케치가 물감에 올라오는 게 싫어서 지우개로 군데군데 지워줍니다. 왜냐하면 스케치 그으면서 이 꽃의 형태를 이미 내 머릿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대충 지워놔도 칠할 때 문제가 없다 이거죠. 자, 연하게 스케치선이 조금만 남도록 지우개로 콕콕 찍어서 지워줬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물질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물질은 장미를 바로 넘어가지 않고 이 외부에는 다른 색을 해서 마치 마스킹액을 쓰지 않고 이 겉에 물과 물감이 만나서 테두리가 생기도록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내부 채색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겉에는 이 붓을 가지고, 팔레트가 엄청 더러워졌죠? 좀 닦고, 이거는 제 휴대폰 케이스 사니까 이렇게 들어있던 포장지인데 밑에 흰 종이도 있고 위에 물감도 이렇게 잘 닦이고 해서 팔레트로 쓰고 있어요. 얘가 대답을 하네요. 쓰고 있다니까. 여기 또 발색이 잘 보여가지고 좋습니다. 내가 섞은 물감이 어떤 색으로 나올지 잘 보여요. 자, 그러면 오늘도 쉬민케가 수고를 해주겠습니다. 컬러링도 마찬가지예요. 사진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진에서 보이는 색 정도만 표현하고 밝고 어두운 부분만 포인트를 잡고 나머지는 내가 느끼는 바대로 칠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또 수채화 물 쓸 때 수돗물도 괜찮지만 수돗물에 그게 있잖아요. 여러가지 미네랄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색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채화 전용 물도 팔더라고요. 봉이 김선달처럼 뭔가 이렇게 무슨 물이라더라? 아무튼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저는 집에 있는 정수기로 깨끗하게 정수한 물을 병에 담아가지고 이제 굳이 붓을 칠해서 막 하면서 물감 묻히지 않아도 되게 물만 스포이드로 짜가지고 이렇게 물 조절을 스포이드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감만 이제 칠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테두리 색은 무슨 색으로 할까요? 보자.
푸른색, 하부는 푸른색 하고 상부는 약간 옐로우 톤으로 갈까? 아, 저 보라색 톤으로 갈까? 오케이. 자, 그거 하고 제가 썼던 옥시겔, 물감 잘 번지게 하는 옥시겔도 여기 한 2방울 떨어뜨려 놓고 두 번째 물감 칠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하고 바닥은 파란색, 물감을 옆에 치워놓고 물을 충분히 적시면서 이 끝라인을, 스케치한 끝라인을 잘 따라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수채용지는 물을 충분히 머금을 수 있는 비싼 종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넓은 부분은 굳이 마킹 테이프를 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끝라인 보면서 이렇게 칠하다 보면 요 모서리가 말라요. 안 좋은 수채용지를 말라버리면 이게 물감 흔적이 남는데 또 좋은 걸 쓰면은 이렇게 비벼주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스케치 라인 끝부분에 어디까지가 끝이지? 스케치를 너무 지워버렸네요, 제가.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또 끝에, 또 끝부분에 말을 세라. 한 번 더. 물을 넣어주고, 바닥을 또 다 칠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적당히 분위기 잡아서 이렇게 그냥 퍼뜨려주고, 주변은 그냥 물을 써가지고 그냥 물에 의해서 아주 연하게 퍼지는 느낌을 주고 말 겁니다. 됐고, 윗부분은 약간 보라색 계열로 한번 칠해볼까요? 보라색 계열로 보라색을 아주 약하게 섞었습니다. 파란색하고 만나는 부분은 자, 이제 옥시계를 2방울 짜놓은 걸 같이 섞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물 따라 퍼져가는. 저 옥시계를 뭐 굳이 살 필요 없이 그냥 락스를 한 방울 써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락스 쓰면은 이제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가지고 꺼려하게 되니까 이런 전문 약품을 쓰는 것 같아요. 표면 장력, 과학 시간에 배웠죠. 표면 장력의 효과로 함부로 못 넘어오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잘 퍼지네요. 그리고 또 마르면 또 색이 오묘하게 예쁩니다. 장비가 약간 찌부러진 것 같죠? 스케치할 때 좀 찌부러졌네요. 인정합니다. 제 마음이 살짝 찌부러졌던 걸로 하죠, 뭐. 그리고 이쪽은 좀 더 진한 색으로, 이러면 붉은 장미색하고 대비가 돼서
그리고 항상 수채화는 그 사물에 있는 색 그대로를 쓰지 말라고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기둥을 칠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보라색을 풀어가지고 가운데 쿡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보기에 이 나무에는 보라색은 없는데요 하니까 눈에 보이는 색을 말고 마음에 보이는 색을 찍으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때 뭔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다른 여러분 수채화 작품도 봐도 알겠지만 그 당연히 우리가 칠해야 되는 그 색 말고 다른 색을 중간중간 찍어가지고 그 사물을 표현하는데 다른 느낌을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파란색 계통을 다 칠해놨을 때 중간에 옥시계를 한 방울 더 쓸게요. 잘 퍼지도록 옥시계를 탁 써가지고, 자, 초록색을 딱 해가지고 여기 하고 여기 옥시계를 썼는데 왜 이리 안 퍼지죠? 물을 좀 더, 옥시겔 100%만 써서는 잘 안 번지는구나. 물이 약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못 꺼냈구나. 배경만 좀 예쁘게 돼도 그 다음부터는 뭐 붓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걸 닦아내도 됩니다. 이렇게 닦아내고 초록색이 싹 번지면서 이게 마르고 나면 또 이게 또 예쁘거든요. 밑에 그림자를 미리 그럼 좀 넣을까요? 아까 이 그림자가 있었는데 물기를 좀 더 더해줄게요. 좀 더해주고, 그림자는 지금 장미가 붉은색이니까 약간 붉은 계통에 색을 좀 묻혀가지고 사진을 보고 그림자 모양을 똑같이 안 그려도 됩니다. 이게 장미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번지면서 효과를 주는 거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안쪽에는 좀 더 붉은 톤이 살짝 묻어나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일단 말려볼게요. 옥스겔 사용법이 뭐 유튜브에 정확히 나와 있는 거 없어요. 어떤 분은 저처럼 이런 병에다가 조그만 병에 소분을 해가지고 옥스겔 한 2방울 그리고 물 가득 해서
희석해 쓰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옥수개를 팔레트에 따로 한 2방울 떨어뜨려 놓고 물감 섞을 때 이제 2번째 물감 섞을 때 같이 칠해가지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확 퍼지는 게 보일 거예요. 자, 마른가 상태를 한번 볼까요? 좀 잡아서 모서리 부분이 물감이 이제 몰리면서, 그렇죠? 테두리 라인이 저절로 이렇게 생겼죠. 그냥 파란색이었는데 이 부분 더 진한 파란색이 됐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초록색 그라데이션 먹은 부분이고 끝부분도 이렇게 말리니까 이런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이제 빨간 장미를 한번 그려볼게요. 빨간 장미. 일단 밑색을 밝은 색부터 그 다음에 어두운 색으로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이번에는 잎을 하나하나 칠할게요. 이쪽 잎 한번 칠해서 말리고 이쪽 잎 한번 칠해서 말리고 말리는데 아까 우리 번짐 효과 줬잖아요. 번짐 효과로 한번 그라데이션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물감은 좀 닦아내고 깨끗이 닦아내고 마찬가지로 구석에 한 방울 떨어뜨려 놓고, 자, 맑은 물은 얼마든지 제가 첨부할 수 있게 붓으로 칠에다가 붓을 물에 담그면은 물감이 희석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울방울 떨어뜨려 놓고 물의 양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섞어서 기본 들어가야 될 색은 이렇게 색만 놓고 봐선 몰라요. 물론 색상표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 사이 저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느끼는 색을 칠하면 돼요. 붉은색이 아니라 약간 다홍색으로 시작을 할게요. 물 한 방울과 다홍색을 섞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끝 외곽 요 큰 이파리부터 먼저 칠해볼게요. 물이 좀 더 있어야 되겠어. 아까 맑게 짜놓은 물 한 방울 가져오면 되겠죠? 좀 더 물을 섞어가지고 아주 연하게 갈 겁니다. 자, 스케치 라인 끝에 딱 만나도록. 또 약간 작은 붓으로 해야지 되겠네요. 이거 끝나면은 2호 붓으로 바꿔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칠할 때는 굳이 드라이기로 말리면서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저쪽 이파리 칠할 동안 여기는 또 마를 테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치만 정확하게 해두면은 어떤 요령이 필요 없어요. 이 스케치 라인 따라 색칠 공부하듯이 이쪽 면에만 다 칠해주면 됩니다. 물감을 붓에 진짜 0.0001mg만 찍은 다음에 칠하고 있어요. 그만큼 물감이 많이 절약되겠죠. 자, 10개 칠해줬습니다. 그쵸?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테두리 벗어나지 않게 잘 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큰 붓은 좀 닫아놓고 3호 붓으로 자, 그래서 아까 옥스겔하고 물하고 일단 섞어주고 이번에는 약간 진한 붉은색을 섞어서 주황색하고 섞어서 여기 뭐 딱히 명암이 잘 없는데 안 보인다. 이렇게 해야 되나? 보이죠? 봤어요? 찍어볼게요. 봤음? 콕 찍으면 이 부분부터 쫙 번져 나가는 거 보이죠? 이야.
좋고, 모서리가 제일 진해요. 그림자 부분이. 꼭 여기가 빨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마르고 난 다음에 한번 또 2차 작업을 해줄 겁니다. 이야, 재밌다. 이 색도 한번. 콕. 이야, 됐네요. 됐습니다. 됐고, 또 옆에 이파리 칠해줄게요. 이번에는 여긴 더 묽은 것 같아. 더 묽으니까 물을 한 방울 더 섞어가지고 빛 받아가지고 아주 투명한 느낌이니까 더 연하게 칠해줄 겁니다. 근데 살짝 만나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자, 어떻게 칠해야 될지 모를 때는 색칠 공부하듯이 한 칸씩 면을 쪼개서 색을 칠하자. 그게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스케치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지겨워하지 말고 내가 이 스케치를 깔끔하게 끝내고 나면은 재미있는 채색 시간이 올 거야 라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스케치를 해 줍시다. 혹시 중간에 물이 말라버리면 번짐 효과가 줄어드니까 위로 싹 번져 나가 버렸네. 저렇게 좀 갈라지면 별로 안 예쁜데. 저런 부분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괜찮아요. 저렇게 돼도 막상 또 다 마르고 나면은 저런 것도 괜찮습니다. 저렇게 일부러 효과를 주기도 하고 갈라지듯 번지는 효과. 됐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물기가 마른 데가 없나 한 번 더 처음 칠했던 곳부터 돌아가서 물기를 좀 더 첨부를 해주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까 떨어뜨렸던 그 옥수개라고 섞은 물감을 가지고 똑같이 음영 부분에 여기 뭐 많이 없는데 이렇게 칠하면 콕콕 찍으면 색이 싹 번져나와요. 오, 어떡하지? 이렇게 재밌어가지고 어떡하지? 됐습니다. 얘는 또 요대로 마르라 하고 다시 이 부분 거의 다 말랐잖아요. 이 부분 더 칠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넘어가야 되네. 그러면 이 녀석을 칠해야 되겠다. 지금 스케치하고 사진하고 달라가지고 제가 약간 멘붕이 오는데 제 멋대로 칠할 겁니다. 얘는 어차피 내 장미니까 남들이 뭐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너 왜 사진하고 똑같이 안 그렸어? 여러분도 그림 그렸는데 그런 말 해주는 친구가 있던가요? 혹시 한 명이라도? 너 사진하고 하나도 안 똑같더라. 그 뭐 정밀화를 그린다던가 인물화를 그리는 게 아닌 이상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지.
똑같이 그리냐 안 그리느냐는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사진기를 더 좋은 걸 사면 되지. 그쵸? 그림자 넣어서 마무리 해야죠, 당연히. 다 칠하고 마른 후에 그림자 효과를 줘야 됩니다. 이런 채색 방법도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 몇 개 보면서 짜집기로 배운 거라 가지고 진짜 수채화를 배우신 분들이 보면 어쩌면 좀 불편해 보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예술을 하는 목적이 아닌 취미로 심신의 안정을 위한 취미로 그리는 거라 봐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댓글로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고쳐주시는 거는 항상 반갑게 제가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개의치 마시고 충고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콕 찍으니까 콕 색이 번져가는 게 보이죠? 이 재미네. 됐습니다. 끝부분은 살짝 밝아도 돼요. 물감을 좀 닦아낼게요. 휴지에 붓을 닦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물이 많다 싶은 곳은 이렇게 닦아내서 휴지에 닦아주면 됩니다. 자, 이쪽 면도 됐고 이쪽 면도 다 말랐고 그러면 여기 넓은 이파리 하나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칠하니까 면 하나하나 그냥 색칠 공부하듯이 우리 저기 컬러링 페이지 사가지고 색칠하듯이 그게 부담스럽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요걸 가려고 하니까 번질 것 같아.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여기서 때로는 칠하다가 또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냥 개의치 말고 넘어가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 남겨놔도 됩니다. 색이 번졌다. 근데 그냥 칠할게요. 칠하고 좀 더 진하게 좋네요. 그 다음에 좀 더 동색을 만들어서 안쪽은 여리여리한 색으로 이거 한번 말려야 되겠다. 번지겠다. 서로 부딪혀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크게 이어지는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언제나 물을 듬뿍. 그렇다고 이 라인을 넘어가지 않도록 섬세하게. 이 정도 섬세함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디까지 넘어오나? 이제 이쯤 되면은 점점점 사진하고 상관없는 저만의 컬러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장미를 보고 있는 제 눈이 느끼는 바는 이런 라인이니까. 갑자기 라인이 엉켰어요. 돌아가고 그래까지 내려와서 물 한 번 더 충전해주고, 이런데 마르면 곤란하거든요. 충전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건 덧쳐칠하고 좀 이따가 디테일 잡을 때 중간 색을 한 번 더 넣어줄 겁니다. 이게 아주 기초적인 과정으로 칠하는 거예요.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하고 한 번에 밑색을 다 깔아버립니다. 깔아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음영을 잡아 나가죠. 그레이션 주면서. 그 방법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뭐 제가 그리면서 항상 몇 번씩 보여드리는 거지만, 자, 물감을 충분히 입고 내가 칠해야 할 면적에 색은 다 올라간 것 같습니다. 물감 마르기 전에 지속적으로 물을 발라줘서 번짐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쪽에서 붉은 기운이 사사삭 퍼져가고, 여기도 대충 어디 쪽에 붉은색을 찍어야 될지 사진 보면 아실 거예요. 안쪽에 장미잎이 겹치면서 빛이 덜 투가 돼서 좀 더 붉게 보이거든요. 그런 느낌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장미 지나간 뒷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나중에 다 마르고 나서 한 번 더 디테일을 잡아주면은 마치 겹겹이 장미꽃이 쌓여있는 모습이 잘 보일 거예요. 자, 참 옥수개를 쓴 다음에 붓은 깨끗한 물에 정말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지금 보기에도 색이 좀 다르죠? 근데 저는 같은 물감에 같은 물의 양으로 채색을 했어요. 마르면서 색이 비슷해지는 걸 또 보게 될 겁니다. 그 채색 방법이지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런 채색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깔고 음영 잡아 나가고 하는 거.
그런 영상들 많이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쪽은 확실히 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쪽 면만 잡고 나머지는 한 번에 칠할 거예요. 이쪽 면만 잡고.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면을 많이 잡으면 이 선들이 너무 지저분할 것 같아. 여기. 자, 세상님 반갑습니다. 자, 가운데 일단 맑은 물로 대충 칠해주고 그 위에 물감을 섞어서 연하게
가운데 봉우리가 제일 진한 색이에요. 제일 붉은색으로 번지 물가루 줘가지고 디테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이 반갑습니다. 이런 게 기법 이름이 있군요. 저는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유튜브 제가 좋아하는 수채화 채널 막 찾고 파도 타기 하다 보니까 나오는 영상도 보다가 저렇게도 하네 싶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뭇잎도 미리 칠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연두색을 섞고 초록색 진한 거에 연두색 플러스 노란색을 조금 섞어줬습니다. 원래 있는 색이 너무 형광빛이 강해가지고 색을 너무 조금 만들어가지고 색이 부족하다. 괜찮습니다. 파도 타기 다들 한 번쯤 하지 않나요? 얘는 왜 지저분하게 번지냐?
그쵸. 깔끔하게 안 번지면은 물 양 조절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근데 뭐 또 이거 나름대로 또 느낌이 있으니까. 아휴, 갈 길이 태산이네,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안쪽부터 한번 어두운 부분 칠해 나가 볼게요. 솔직히 자신이 없는데 깨끗하게 물에 씻어놓은 붓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한 면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생기는 거죠. 아까 어떤 분이 10호 이상 큰 붓으로 작업해봤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니요. 그렇게 큰 그림은 제가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큰 그림은 그려본 적이 없고, 귀찮고, 그래서 늘 이렇게 작은 그림만 그리고 있어요. 카메라에 다 잡기도 힘들고, 뭐 카메라에 꼭 안 담더라도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데, 글쎄요, 그려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영 불안한데? 내가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필링이 안 나오는데? 그리고 안쪽도 여기서 약간 닦아줄게요. 이게 어딘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리고 어디요? 스케치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그림에 자신감을 잃게 되죠. 닦아낼 때는 끝까지 그 면을 다 칠해줘야지 얼룩이 안 지더라고요. 조금 진한 색으로 이제 장미 내부 가운데부터 눈알 빠질라 한다. 이런 거 정말 싫다. 들어가서
맞나 모르겠다. 그 유튜브 영상 봤을 때는 이렇게 음영을 잡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안 생기던 입체감이 팍 생기던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네요. 스케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벗겨서 지금 제 눈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나요? 그림 스케치하고 맞춰보려니까 눈알 빠지겠네요. 대충 이렇게 얼버무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붉은색으로 음영을 잡는데 여기에 아이보리색을 살짝 섞으면 이제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어두운 음영만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면 전체가 어두운 곳도 있고 이렇게 그림자 지는 부분도 있고 잘 관찰해서 칠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이쪽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그리고 요 뒷면 이파리가 비쳐야 됩니다.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그다음 이거는 경계를 더 불명확하게 아직 너무 투명하게 너무 선명하게 선이 살았는데 아주 이런 느낌으로 칠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옆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얇은 라인이 생기겠죠? 안쪽은 아주 진한 음영입니다. 또 이파리에 그림자가 다 돼갑니다.
안개가 안 생기도록 살살 뚝. 뒤에 물감이 바짝 말랐기 때문에 약간 젖은 붓으로 칠한다고 물감이 닦여 나가지는 않습니다. 좀 더 진한 색을 검붉은색이 돼야 되는데 아이보리 블랙을 살짝 섞어주겠습니다. 꽃의 가장 어두운 부분. 근데 여기부터는 뭐 어떤 실력이 아니라 인내심과의 싸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이는 대로 최대한 꼼꼼하게 이파리가 좀 탁해 보인다. 되게 맑은 장미꽃 느낌을 내고 싶었는데 여기 봉우리 안쪽은 실패네요. 장미꽃 특유의 봉우리 느낌이 지금 사진하고 비교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여하튼
다시 다홍색을 진하게 풀어가지고 보면 꽃 잎에도 어떤 결이 있거든요. 약간 좀 만화적인 표현이긴 한데 보이는 족족 다 끝이 않고 장미꽃은 다들 한 번씩 만져봤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으로 그냥 사진에 나와 있는 결을 참고해가지고 다 끝지는 않고 이렇게 끄어두면 이 꽃잎이 휘어지는 게 좀 더 설득력 있게 보이는 거죠. 만화 그릴 때 이런 라인을 그을 때도 그런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꽃잎이 말려있는 느낌이 근데 여러분들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림 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 잡을 때가 제일 재밌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 그림이 점점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균형을 잡아간다는 느낌이랄까.
이쪽에 이파리마다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그게 다 죽어버렸네요. 좀 더 연습하면은 그런 것도 여유있게 잡으면서 그릴 수 있겠죠. 너무 많이 끄면 할매처럼 보이나? 그 다음에 뒤에 이파리 저거 되겠나? 내가 할 수 있겠나? 에리엘님 반갑습니다. 왜요? 아, 그래요? 에리엘, 그 전부터 에리엘이었는데 갑자기 바꾸라고 하면 요것도 칠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칠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먼저 칠했던 밝은 바탕색이 원래 이게 다 진동으로 바꿔놓고 작업을 시작하는데 한 번씩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림자 부분. 어이구야. 루돌프는 벌써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다들 아쉬워하길래 한 번 더 그냥 장미꽃 그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 있다. 전체를 칠해 놓고 입 하나하나 음영 잡으면서 그리는 방법도 있고, 지금처럼 우리 컬러링 페이지 칠하듯이 스케치해 놓은 선 하나하나를 하나의 한 칸으로 보고 한 칸 한 칸 칠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글씨는 안 써요. 무슨 글씨를? 제 이름을 또 살짝 쓸까요? 왠지 읽었을 때 좀 부끄럽다. 이번엔 연하게 써가지고 안 보이게 해야 되겠다. 됐습니다. 번져서 네 건지 내 건지. 캘리요. 사실 제가 캘리가 좀 자신 없어가지고 괜히 그림 망칠까봐. 자, 옥스겔 다 쓴 다음에는 붓을 특히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뭐 인조물은 상관이 없는데 천연물은 이제 아무래도 그 락스 성분이 남아있으면 안 좋다고 하니까 자, 씻어주시고. 팔아먹지를 살짝 보입니다. 일부러 번지게 했고, 네. 근데 아직 한참 멀었어요. 디테일 안쪽에 이렇게 좀 망가져가지고, 방송이다 보니까 빨리 완성해야 되는 그런 긴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혜님도 지금 인스타 방송하고 계시지만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뭔가 좀 더 편안하게 더 많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이 뒤에 받침이 보이는 초록색인데 비어있네. 괜찮은가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수채화, 이걸 또 강좌라고 해야 되나? 그리는 과정 보여드렸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구나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형태가 일그러질 뿐이지 그 색칠 공부하듯이 한 칸 한 칸 면을 잡아서 칠하고 말리고 번지고 하는 과정은 한번 재미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고, 수차에 재미를 붙이는 게 중요하지 더 잘 그리고 싶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못 그려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하고 그러면은 점점 그림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 모든 과정이 재미있고 즐거울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점점 좋아지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